자, 그러면 오늘 진도. 야, 이거 오늘 끝내야 되는데 끝낼 수 있겠을까?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자, 그럼 유형 10번을 가야 되는데, 잠깐만, 혹시 우리 219번 풀었나요? 219번? 맞았네. 저기 219번이나 220번은 혹시 질문 있으면 이따가 설명 좀 해줄게요. 자, 합이 주어진 등비급수. 합이 주어진 등비급수 유형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221번. 자, 얘는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등비수열이에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고 되어 있고요.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AN제곱이 12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AN은 초항이 A고 공비가 R이잖아요. 그럼 AN제곱은 초항이 A제곱이고요. 공비가 R제곱이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수렴한다면 초항이 0이 아닌 이상은 1-R분의 초항 곱하기 1-R의 N제곱에 N이 무한대라서 어차피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만 가능하죠? 1도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빵이 될 거라서 그러면 그냥 1-R분의 A로 수렴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초항은 A제곱, 공비는 R제곱 똑같이 1- 공비분의 초항으로 나올 거예요. 괜찮죠? 2제곱식이니까.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나요? 요거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12. 문자 2개, 식 2개. 연립이 가능하네요. 근데 이때 한 문자로 통일해서 보는 게 조금 불편해서 나는 뭐 방식은 뭘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얘가 얼마인지가 바로 보여요. 마이너스 2요. 괜찮죠? 이러면 좀 연립하기가 좀 더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뭐 나머지 어차피 계산이니까 뭘 써도 상관없는데 이거 나쁘진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는 1-R 곱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R이 되겠고, 얘는 A가 마이너스 6-6R이 될 거예요. 이 둘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A 값이 바로 나오죠. 8배 공비는 마이너스 4다.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3분의 2. 그쵸? 2분의 3분의 A가 마이너스 2다. A는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초항도 구해냈습니다. 초항도.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한 게 AN 세제곱에 관련된 거. 똑같이 초항은 세제곱이고요. 공비도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시그마 AN의 세제곱이라면 얘도 1- 공비분의 초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에 세제곱 써주고 초항 마이너스 3의 세제곱.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8분의 1 1 플러스 8분의 1분의 마이너스 27이다. 그러면은 8분의 9분의 마이너스 27이니까 9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3.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에서 응용 버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삼각함수로 좀 가볼게요. 223번. 어떻게 설명하기 좀 될까?
그치, 걔가 2가 되겠지. 그러면 코사인 제곱 x가 2분의 1. 그래서 코사인 x는 1, 4분면만 나오니까 루트 2분의 1가 나와요. 코사인 x가. 접근 쉬우면 되니까. 2제곱은 없애야지. 양변의 제곱은 쉬운 거니까. 분자는 1인데, 그렇죠? 1 마이너스 공비 사인 제곱 분의 초항이니까 1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요것도 아픈 친구는 그냥 넘어가요. 초항은 1이에요. 그냥 두 번째 항이 그냥 공비죠.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으로 나올 거예요. 어차피 뭐 사인 x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면 그쵸? 1 2분의 파이. 어차피 나올 수 있는 모든 값이 1보다 작아요. 0에서 1 사이에요. 아, sin x는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구나. 그죠? 공비 자체가 1보다 작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1-r분의 초항으로 그냥 쓰면 됩니다. 어차피 sin 제곱 x 무한대제곱 하면 어차피 빵으로 갈 거니까. 아, 얘가 2네요. 그러면은 1-sin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코사인 제곱 x는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x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어차피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왜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해요? 1 4보면 2라서. 그쵸? 1 4오면 2라서.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1 4오면 안에서 값 구하는 거라서 사실 뭐 그래프를 그리는데 크게 의미는 없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2분의 루트 2. 하나 나오네요. 그쵸? 4분의 파인 게 바로 드러날 겁니다. 어차피 1 4분면 안에서만 볼 거기 때문에. 따라서 x는 4분의 파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226번 한 번만 좀 가봅시다. 226번 상짜리라서 혼자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죠? 풀리는 친구는 그냥 풀고요. 헷갈리는 친구는 요거 힌트 하나. 얘는 1-r분의 초항이 요건데 이거 가지고 정리가 안 되죠? 이게 써야 돼요. 등차 수열이구나. 아, 그러면 2항과 5항을 더한 게 3항 2배. 그럼 얘는 AR의 4제곱은 2AR의 제곱이니까 어차피 양변에 AR로 한번 나눠주면은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공비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걸 실수했네. 부호가 잘못 나왔어. 이렇게.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 썼어. 아니야. 다들 잘하고 있어. 내가 잘못 썼어. 그치? 조금 이상하지? 숫자가 좀 지저분할 겁니다.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내가 답이 없어가지고 답은 좀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공비 자체가 1일 2는 없잖아요. 그럼 수렴을 안 할 테니까. 그래서 2차 함수를 이용한 그 근의 공식으로 나와요. 제곱근이 좀 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1집으로는 빵 나오니까 1, 0, 마이너스 1 1, 1,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빵. 그쵸? 그래서 R 마이너스 1, R제곱 플러스 R 빼기 1은 빵. 그래서 공비가 1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비가 근의 공식으로 가야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5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겠죠? 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게 공비가 플러스일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 모든 항이 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비가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공비가 음수 나오면 왔다 갔다 하죠. 부호가.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비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면은 요거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수렴 조건에서 어차피 벗어나요. 괜찮죠? 그래서 어차피 공비는 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 지저분할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초항 가지고 좀 정리해 줘야 되겠네요. 숫자가 되게 지저분해서 사실 뭐가 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된 친구들은 잠깐 다른 것 좀 풀어보고 있을게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이항이 벌써 이거면 다 더하기 이걸 읽었지.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진행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1-R 그러면 1-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분의 초항이 지금
4 플러스 2 루트 5. 그럼 얘는 분모가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분의 a네요. 자, 그래서 초항 자체가 4 플러스 2 루트 5에다가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 2로 약분부터 한번 해볼게요. 2로 약분하면 2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초항이 일단 실수 부분이 6에서 5를 뺀 거니까 1로 나오고요. 실수 부분입니다. 유리수 부분이. 그 다음에 무리수 부분이 2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5에다가 3 루트 5 더했기 때문에 그냥 루트 5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초항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지금 얘네 둘을 곱한 게 이 항이 되겠네요. 그렇죠? 요 둘을 곱한 거. 아, 켤레네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렇죠? 아, 숫자 딱 떨어지는데 이쁘게. 그래서 A2, AR은 2분의 5 빼기 1이네요. 야, 숫자 이쁘게 떨어지네. 일부러 그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괜찮을까? 자, 그래서 조금 지저분했습니다. 자, 그리고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면은 혹시 지난번에 썼던 것 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등비 급수의 한정에서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0으로 간다. 얘뿐만 아니라 역도 성립한다 그랬죠? 등비 수열의 한정에서는. 왜죠? 왜냐면은 등비 수열 수렴 조건 AN, AR의 n-1제곱에서 극한 씌운다 그러면 어차피 R 값이 둘로 나오잖아요.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 얘가 어차피 극한값 0으로 수렴합니다. 공비가 1일 때는 초항으로 수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초항이 0인 경우에는 어차피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등비 급수 수렴 조건이라고 한다면 SN 얘는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 항의 개수 제곱. 공비가 1일 때는 초항 이렇게 나오니까 NA로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만약에 극한값, 그렇죠? 이 급수값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똑같이 초항 조건, 공비 조건으로 일단 나눠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미지수 자체가 초항 공비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초항이 언제 0일 때 당연히 0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어차피 초항이 0이니까. 두 번째 공비. 얘는 아쉽게도 공비가 1일 때는 수렴을 안 해요. 왜냐면 A가 무한대로 가니까. 물론 A가 0이면 0이 나오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초항이 3이다. 공비는 1이다. 그럼 3 나가니까 3이 무한대 개수 있는 거죠. 얘는 수렴을 안 해요. 이건 발산해요. 그렇죠.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그렇죠. A 곱하기 무한대. 그래서 요거는 빼줘야 돼요. 얘랑은 좀 달라요. 다만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다면은 얘가 어차피 빵으로 갈 거니까. 그렇죠. 요게 빵으로 갈 거니까. 그렇죠. R의 n제곱이 빵으로 가니까 1-R분의 초항으로 그냥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1-R분의 A로 나온다. 그래서 이 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어차피 도형과 급수에서 계속 이 식 쓰니까. 그래서 초항과 공비만 뽑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초항이 0이거나 공비 크기가 1보다 작은 거고, 등비 수렴 조건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등비 수열이 0으로 수렴할 조건은 두 개밖에 없어서 똑같아요. 괜찮나요? 그래서 등비 수열이 0으로 수렴하면은 그게 급수 수렴 조건하고 똑같기 때문에 일반항 0으로 가면 반드시 급수가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등비 수열만 한정해서는. 그러면 등비 수열만 여기 성립하냐? 아예 되는 게 또 있어요.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나올 때마다 하나씩 보면 돼요. 별로 그렇게 메인으로 나오진 못해요. 다만 등비 수열은 워낙에 굵직하다 보니까 얘랑 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급수가 수렴 조건. 초항이 빵이거나 공비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그렇죠? 등비 수열이 0으로 수렴할 조건과 완전히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일반항이 어차피 초항으로 가면은 그렇죠? 이거는 어차피 수렴할 리가 없겠죠. 일반항 자체가 0으로 안 가니까. 자, 그래서 227번도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자, 풀리는 친구는 직접 풀고요. 자, 만약에 조금 어렵겠다 싶으면은 같이 잠깐만 좀 볼게요. 자,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5분의 로그 2x제곱 빼기 1 전체 n제곱이에요. 아우! 수렴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방금 한 것처럼 어때요? 등비 급수인데 얘가 일반항, 아니 통째로가 일반항. 근데 초항과 공비가 둘 다 5분의 로그 2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다시 한번. 초항이 0이거나 공비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이때만 수렴하는데 지금 초항과 공비가 똑같아요. 그럼 그냥 공비 조건만 봐도 되죠. 그래서 5분의 로그 x제곱 2x제곱 빼기 1,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지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5를 싹 다 곱해봅시다. 어차피 5 곱한다고 해서 부동호가 바뀌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1도 한 번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4 로그 2x제곱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거. 자, 이건 난 2제곱 불편해. 2 앞으로 꺼낼래. 그렇죠? 보통 꺼내죠? 자, 이렇게 써봤어요. 자, 그럼 2로 나눴어요. 마이너스 2 로그 2x 3 되겠네요. 그럼 x는 2의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보다 크지만 2의 세제곱 8보다 작다. 그래서 x로 될 수 있는 거는 1, 2, 3, 4, 5, 6, 7 7개다. 맞아요? 그죠? 1, 2, 3, 4, 5, 6, 7 아니에요. 왜 아니죠? 응? 그죠? 자,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y는 로그 2x제곱이라는 함수랑 그래, 이걸 fx라고 적어볼게요. gx라는 함수, 이거는 우리 수학 1에서 했었던 그냥 로그 함수에 관련된 거예요. 2로그 2x 둘은 같은 함수예요? 다른 함수예요? 다르죠? 이거 왜 달라요? 로그 2x면 이건 요건데. 아니 잠깐만, 얘도 x가 1 집어넣으면 똑같잖아, 2 집어넣으면 똑같잖아, 3 집어넣으면 똑같잖아. 맞는데? 얘는 음수 부분이 더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진수 조건 자체가 달라요. 얘는 x가 양수면 끝나는데 얘는 x제곱이 양수에 돼서 얘는 x가 0만 아니면 다 돼요. 괜찮죠? 이게 항상 진수에 있는 지수, 변수의 제곱이 나갈 때는 홀수 제곱은 사실 문제가 안 돼요. 홀수 제곱은. 그렇죠? x 세제곱 이런 거는 그냥 나가도 돼요. 왜? 어차피 세제곱 해봤자 부호의 영향을 안 받아요. 무조건 x가 양수로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2제곱이 앞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음수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절대값 남겨야 돼요. 왜? 이게 마치 2를 내보내는 거는 얘는 마치 2를 내보내면서 제곱근 씌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곱의 루트면은 절대값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뭐가 문제라고요? 2를 그냥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x가 3만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3도 돼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x가 3만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가 같은지 봐줘야 됩니다. 여긴 절대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 2, 3, 4, 5, 6, 7이 아니고 1, 2, 3, 4, 5, 6, 7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까지 답이 14개예요. 괜찮죠? 14개. 이런 실수 나오면 안 됩니다. 그죠? 짝수 제곱은 내보낼 때 꼭 절대값을 씌워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228번 넘어가서 231번 한 번만 해볼게요. 231번. 아이고, 미안. 맞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자, 되는 친구는 그대로 가고요. 안 되겠으면 잠깐만 같이 볼게요. 지금 초항은 얘가 초항이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자 다시 한번 초항이고요. 공비는 2분의 x-1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수렴한다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수렴 조건부터 따져야 돼요. 그러면 수렴 조건 따져야 되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다. 이것만 하면 돼요? 안 되죠. 초항이 0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초항이 0일 수도 있습니다. 파이팅. 근데 답은 지장 없겠다. 미안해. 미안해. 어차피 x가 3이면 0 나와가지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1-r분의 초항으로 들어가주면 되죠.
근데 이게 답이 지금 2번, 3번, 4번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겠지? 잠깐 제가 계산해봐요. 자, 다시 한번. 요 경우는 x가 3일 때요. 그 다음에 공비 조건에 관련된 거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1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 2에다가 1 더했으니까 3. 그쵸? 한마디로 3이어도 수렴하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3보다 작을 때도 수렴합니다. 근데 x가 3이면 수렴값이 얼마로 나와요? x가 3이면? S값은 0 나와요.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나가니까. 뭐 이게 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뭐 일단 보기에도 없고, 그쵸? 얘보다 큰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얘는 S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으로 그냥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분모 문제에다가 2를 한번 곱해봅시다. 번번수가 좀 보기 그래서. 그럼 2 빼기 x 플러스 1이에요. 3-x분의 2배의 x-3의 제곱. 그래서 3-x로 약분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가 붙어버리죠. 자, 그래서 얘는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되겠네요. 지금 이게 수렴값이에요. 그럼 얘는 값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x가 마이너스 1에서 3, 4인데. 자, x가 마이너스 1에서 3, 4이면 마이너스 2x는 2보다 작지만 마이너스 6보다 크고요. 6을 더하니까 8보다 작지만 0보다 커요. 아니, 6을 더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아우, S값은 0부터 8 사이에 다 나오네요. 그래서 정수 S의 최대값은 7이 됩니다. 7. 오케이. 답이 3번이 맞네요. 3번이. 오케이. 좀 기대. 자, 그러면은 유형식 2번. 아우, 좀 지겹지? 급수. 수열 좀 지겨울 거야. 이게 초람수 극한값 2분 들어가면서 좀 재밌어져요. 근데 이게 또 급수를 안 하고 넘어가면은 좀 힘들어요. 좀 살짝 고됩니다. 진짜로. 약간 좀 지루한 느낌도 들고. 자, 232번. 자, 급수가 수렴할 때, 그쵸? 초항과 공비가 똑같이 R로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수렴하는 것이 아닌 것은 어차피 초항과 공비가 똑같아요. 그럼 얘는 수렴 조건이 어떻게 돼요? 공비의 크기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 거예요. 괜찮죠? 이래야만 수렴하니까. 어차피 R은 0인 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1번. 지금 R값은 이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값, 뭐가 나오더라도 얘가 수렴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초항이 R제곱, 공비도 R제곱.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R제곱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얘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실수 제곱이면은 음수는 절대 나올 리가 없어서 사실 뭐 얘는 있으나 마나예요. 그렇죠? R제곱이 1보다 작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R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요. 뭐야, 똑같네? 그렇죠? 한마디로 얘가 수렴하면은 얘가 수렴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수렴합니다. 그렇죠? 1번은 수렴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좀 볼게요. 그러면 또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R-1의 n제곱. 그러면 또 초항이자 공비가 3분의 R-1. 그쵸? 그러면 3분의 R-1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범위로 봐주면 되는데 얘는 R의 범위가 어때요?
마이너스 3에다가 1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 3에서 1 더했으니까 4가 되겠네요. 한마디로 R 값은 마이너스 2부터 4 사이면은 2번 무조건 수렴한다라는 거야. 근데 R 값은 여기 있는 값들 중에서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뭐가 나와도 성립하죠. 왜냐면 이게 이 안에 포함되니까. 여기에 있는 값들 중에 뭐가 나오더라도 얘가 수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포함되니까. 그렇죠? 2번. 자, 그래서 3, 4, 5번 조금만 직접 더 해볼게요. 이건 어차피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도 한 거니까 3, 4, 5번에서 그 답 좀 구해봅시다. 도나 좀 춥지? 닫을까? 닫을까? 괜찮아. 오케이. 아이고 4번 범위 잘못 구했다. 자, 또 3번과 4번에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앞에 구경 한 번만 해볼게요. 오케이. 자, 232번에서는 지금 3번과 4번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5번은 문제 안 됐나요? 5번도 범위 한번 뽑아보면 좋은데. 자, 일단 3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답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얘는 어차피 2분의 R-1만 R 플러스 1만 보면 되니까 얘가 이 안에 포함되는지를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그럼 2배 마이너스 2에서 1 더 뺐으니까 마이너스 3. 얘는 2배에서 1 뺐으니까 1이에요. 그쵸? 얘가 이 안에 포함됩니다. 괜찮네요? 이 틀렸어. 2분의 R 플러스 1 마이너스 2 빼기 1 마이너스 3 2 빼기 1 맞죠? 수렴하죠. 괜찮죠? 왜냐면 여기 있는 값들 중에서 뭐가 나오더라도 얘가 수렴하게 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이 안에 포함돼야 돼요. 3번이 지금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 번만 볼게요. 얘는 공비가 4분의 R-1이에요. 또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들어가는 걸 보면 되는데 얘는 일단 1부터 더해보면은 요렇게 나오죠. R 값이 0부터 8 사이여야지만 수렴해요. 그러니까 4번이 수렴하려면 일단 공비가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R 값이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R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얘는 수렴하는 게 맞아요. 그건 조건은 맞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4가 수렴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4번이. 괜찮죠? 얘는 수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항상 수렴하는 게 아니니까. 그쵸?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5번은 왜 되지? 5번은 왜 수렴하지? 자, 얘는 통째로가 등비수열이에요.
아니죠. 통째로가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얘는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 곱하기 Rn제곱과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 마이너스 Rn제곱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면 돼요. 얘는 어차피 수렴해요. 얘도 수렴해요. 그래서 5번은 수렴을 합니다. 그죠? 조건 자체가 어차피 얘 수렴할 조건은 얘랑 똑같아서 문제 없고요. 얘도 어차피 마이너스 R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로 나와야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완전히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번도 수렴을 해요. 5번은 일반항 자체가 등비수열이 아니라는 거 따로따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합답형 문제로 들어가지네요. 자, 233, 234, 235 중에서 233과 234는 일단 숙제로 좀 가볼게요. 235번을 같이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두 등비수열. 자, 참고로 다시 한번 등비수열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급수가 수렴하는 것과 일반항이 0으로 가는 건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알면은 되게 쉬워져요. 그 등비급수는 급수로 합답형 문제 안 풀고 극한만으로 합답형 문제 풀어도 전혀 지장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자, 그래서 기억 한번 봅시다. 급수 AN과 급수 BN이 수렴한다면 급수 AN 곱하기 BN도 수렴하느냐? 뭐 물론 얘는 일반항 가지고 안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은 AN이 AR의 n-1제곱 AR1이라고 할게요. 얘는 BR2의 n-1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가 0이거나 R1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요. 마찬가지로 B가 0이거나 R2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요. 그럼 AN, BN이면은 초항이 A, B고요. 공비가 R은 R제예요. 괜찮죠? 그러면 A가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일반 초항이 0이라서 수렴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그럼 둘 다 0이 아니면 공비가 일단 범위 만족할 텐데 R1 곱하기 R2는 무조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기억은 무조건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요 해석도 조금 헷갈려요. 요 해석도 조금 헷갈립니다. 자,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주는 게 좋냐면은 아예 얘는 자, 싹 다 지울게요. 이거 싹 다 지우고 앞으로는 등비급수의 합답형 문제가 나오면 일반항으로 가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일반항으로 가는 게 더 편할 거예요. 둘 다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럼 둘 다 0으로 수렴하면은 곱한 거의 극한은 얼마나? 당연히 0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AN 곱하기 BN도 어차피 등비수열일 거잖아요. 등비수열 곱하기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이니까. 그럼 그 등비수열이 0으로 가니까 당연히 급수가 수렴하는 거예요. 괜찮죠? 등비수열의 한정에서는 이게 왔다 갔다 돼요. 이러면 보기가 훨씬 더 편해요. 등비수열만. 다른 것도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건 특정 예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니은도 한번 볼게요.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발산한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렴하는 건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발산하는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발산하면 리미트 AN 플러스 BN은 0이 아니다 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AN 플러스 BN이 0으로 수렴하는데 발산하는 경우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볼 겁니다. 이따가 다 일반항 가지고 볼 건데 일단 1차적으로
그럼 AN과 BN이 합쳐서 0으로 수렴하는 경우? 아 몰라. AN은 그냥 마이너스 1만 나오는 거라고 할게요. 그럼 뭐 초항은 마이너스 1이고 공비가 1이면 되는 거죠. BN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볼게요. 초항도 1이고 공비도 1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AN 플러스 BN은 맨날 0 나와요. 괜찮죠? 근데 발산하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 이게 발산하죠. 무한대. 둘 다 발산하는데도 극한값이 0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요거 말고 다시 한번 AN이 발산한다. 등비수열의 극한이 등비급수가 발산한다. 일단 AN은 0으로 안 가는 거예요. 얘도 BN은 0으로 안 가는 거예요. 등비수열인데. 아니 그러면 AN이 0으로 수렴 안 하고 BN이 0으로 수렴 안 하면 합한 게 0으로 수렴 안 해요 반드시? 엄청 많아요. 지금 이런 예뿐만 아니라 당장 AN 같은 경우에는 2의 n제곱으로 나오면 발산하죠. BN은 마이너스 2n제곱으로 나오면 얘도 발산해요. 괜찮죠? 근데 AN 플러스 BN은 그냥 맨날 0이에요. 괜찮죠?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일반항에서 놓고 보면 훨씬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빵빵 보여요. 괜찮죠? 일반항 가지고 보면 이제 빵빵 보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도현이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도 한번 좀 볼게요. 어디 갔냐? 나 종이 어디다 놨지? 아, 여기 있다. 자, 디귿도 시그마 AN 세제곱 시그마 BN 세제곱이 수렴하면 시그마 AN 빼기 BN도 수렴하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AN이 등비수열이면 AN 세제곱은 등비수열이 아닌가요? 맞죠? 그렇죠? 어차피 초항이 A 세제곱, 공비가 R 세제곱인 것 뿐이니까. 그러면 얘도 등비수열이니까 당연히 뭘로 볼 수 있어요? 이 급수 안에서 보지 말고 일반항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일반항 어차피 빵으로 가요. 아니 그럼 세제곱 한 개 빵이면은 AN도 빵이죠? 괜찮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BN 세제곱이 빵으로 갈 테니까 마찬가지로 BN도 그냥 빵으로 가요. 그러면 이거 수렴하느냐? 당연히 수렴하죠. 괜찮네. 왜? 아니 AN이 빵으로 가면 당연히 급수도 수렴이에요. 당연히 급수도 수렴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등비수열은 왔다 갔다가 자유로우니까. 그럼 어차피 수렴이니까 따로따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얘가 만약에 알파고 얘가 베타다. 그럼 이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 반드시 할 거예요. 괜찮죠? 이해될까?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디귿은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급수는 합답형 문제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미안해. 233번 한 번만 해볼게요. 아무래도 조금 직접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한 번만 직접 풀어봅시다. 오케이.
자, 현재 6명 중에서 4명이 정리가 됐는데 기억 니은이 2명이고요. 기억 디귿이 2명이에요. 기억은 뭐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니은 디귿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아쉽게도 정답자가 없어요. 응? 자, 힌트. 급수 안에서 놀지 말고요. 일반항 가지고 봐봐요. 그럼 진짜 잘 보일 거예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빵인 거고 급수가 발산하면 일반항이 0이 아닌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일반항 가지고 합답형 판단해 보면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일단 문제 좀 쓰고 있을게요. 맞았습니다. 미안. 일단 현재 정답자는 1명. 현재 정답자는 1명. 자, 일단 기억은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으니까. AN이 급수 수렴한다 라고 하면 이건 1항, 2항, 3항, 4항보다 다 더하는 건데 얘는 짝수항만 더하는 거예요. 오히려 얘보다 적으면 적었지 많을 리는 없겠죠? 뭐 기억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이마저도 우리가 그 현상 자체로 보면은 보이는데 명백하게 증명하려고 하면은 잘 안 보이죠? 자, 일단 일반항은 0으로 가요. 괜찮죠? 그러면 AN의 극한값이 0으로 간다. 아니 뭐 짝수항만으로 놓고 본다고 해도 얘가 0으로 안 갈 리가 있나요? 어차피 0으로 수렴하는데 0으로 수렴하죠. 그럼 당연히 급수 수렴하는 거예요. 괜찮죠? 어차피 등비수열이니까. 그 등비수열의 한정에서는 극한이 0으로 가면 급수가 수렴하는 걸로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합답형 판단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져요. 일반항 가지고 보니까. 괜찮죠? 다시 한번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빵으로 가요. 그럼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면 아니 n의 극한을 보나 2n의 극한을 보나 그게 그거죠. 그럼 당연히 얘도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이 0으로 수렴하면 급수도 당연히 수렴한다. 그래서 기억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니은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 2명, 틀리다고 보는 사람이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A인이 발산해요. 똑같이 한번 봅시다. 얘는 일반항이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항이 0이 아니면 홀수항만 놓고 봤을 때 0이 아닌가요? 홀수항만 놓고 봤을 때 잠깐만. 나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잠깐만. 홀수항만 나오는 거. 홀수항만 더하면은 0이 아니다.
아, 이 진동발레가 안 통하지, 생각해보니까. 아, 나 잠깐만. 틀린 것 같은데. 영어로 안 가는데? 영어로 안 가는데? 그럼 얘도 등비수열이니까 당연히 발산하네. 미안, 잠깐만. 그러면 요렇게 돼 있을 때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좀 더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거. 그죠? 왜냐면 AN이 발산 0이 아닌 값으로 간다고 얘기했는데 홀수항이 0이 아닌 값으로 간다 라고 장담하기엔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그 수학하에서 봤을 때 명제, 얘 해석하기 힘들면은 뭘 써요? 대우를 써도 돼요. 괜찮죠? 그래서 나는 대우를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홀수항들만 했을 때 수렴한다면 전체가 수렴하느냐라는 걸로 확인해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수렴은 좀 보기가 훨씬 더 편하니까. 자, 그럼 얘는 반드시 홀수항만의 극한값이 지금 0인 상태예요. 그럼 요게 0인 상태라면은 요게 0으로 가느냐, 일반항이 0으로 가느냐. 미안해. 0으로 가네. 그쵸? 미안해. 내가 틀렸다. 미안해. 미안해. 너 왜 니은이 틀렸다고 생각했지? 가자. 미안해. 니은이 틀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맞네. 머릿속에서 했을 때는 틀렸는데? 잠깐. 아니, 홀수항만 0으로 간다면 이제 물로 가도 어차피 무조건 0으로 가겠죠? 짝수항들 같은 경우에도. 왜? 등비수열이니까 진동말레 케이스가 아예 안 나와요. 홀수만 0 나오고 짝수는 0이 아닌 값으로 가는 케이스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일반항 자체가 통째로 그냥 0으로 가버리네요. 그래서 급수 자체가 수렴합니다. 미안해. 틀렸어. 내가 틀렸어. 나 틀렸어. 자, 디귿도 한번 볼게요. 디귿. 자, 얘는 지금 이게 수렴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리미트 an 플러스 3분의 1. 얘가 0으로 가니까 일반항 자체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로 수렴해요. 그럼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는데 이게 수렴할 리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무조건 발산입니다. 미안해. 기억 니은이네요. 근데 착각했어. 왜 머릿속에서 생각했을 땐 이게 틀렸다고 생각했을까? 이 진동발레 때문에 그래. 진동발레. 괜찮을까? 사실 기억 니은이 맞았네. 처음에 한 사람들이 맞았네요. 내가 잘못했어. 자, 아무튼 그러면은 233번을 일단 좀 넘어가 볼게요. 참고로 이런 식으로 좀 웬만하면 일반항으로 좀 돌려서 증명 연습해 보면은 명백하게 좀 보일 거예요. 난 안 해도 자신 있는데. 그러면은 안 해도 돼요. 진짜로 자신 있으면은. 근데 돌려서 보면은 좀 더 명백하니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만약에 이게 도저히 헷갈린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초항 A고요. 공비가 R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죠. 그렇죠? 이것도 어차피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요. 그렇죠? 이 R제곱 자체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은 이거 얘는 이제 홀수항만 보는 거고, 요게 짝수항만 홀수 짝수 다 보는 거죠? 그 일반항에 관련된 거. 그렇죠? 이게 성립한다면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거라서 당연히 얘도 0으로 가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유형 1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형 13번 236번 자,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그렇죠? 이건 뭐 앞에서도 했듯이 당연히 SN 빼기 SN-1을 해주면 우리는 일반항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AN. 그렇죠? SN 빼기 SN-1이 AN. 단 이렇게 나온 일반항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2항부터 성립해줘야 되고요.
초항은 반드시 S1 가지고 뽑아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항은 S1. 자, 그래서 236번에서 SN이 지금 2분의 n의 3n 플러스 1. 아우 귀찮으니까 나는 그냥 내림차순으로 쓸래요. 2분의 3n 제곱 플러스 2분의 n. 그쵸? 자, 그럼 그걸 가지고 나는 Sn 빼기 Sn-1을 한번 해봅시다. 일반항 구하려고. 그럼 얘는 2분의 3의 n제곱 대신에 n-1제곱이니까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n 대신 n-1 집어넣어서. 그래서 얘를 뺀다면 an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n제곱, n제곱, n 지워지겠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n에 2분의 3 뺐으니까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3n을 뺐으니까 3n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2분의 3 빼기 2분의 1, 1이죠?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2항부터만 성립하는 애고 반드시 초항은 1 집어넣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 2가 되겠네요. 오, 다행히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똑같죠? 그렇죠? 아, 그러면 합쳐서 AN은 그냥 3n-1이다. 모든 자연수에서. 그렇죠? 1 집어넣으면 똑같으니까. 자, 그럼 그걸로 우리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an 플러스 1분의 1. 자, 그럼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쵸? 3n-1이니까 3n-1 3n 플러스 2분의 1, 그쵸? 부분분수. 그래서 똑같이 찢어내면 뒤에서 앞에 거 빼면 3분의 1 곱하기 3n-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 잠깐만, 이거는 지금 우리 테스트 1번하고 거의 똑같은데? 그쵸?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5분의 1, 5분의 1 빼기 8분의 1. 그죠? 할 거 없이, 몰라, 뒤에 한참 뒤에는 뭔가 나오겠지만 결국 0으로 가는 애들. 그래서 앞뒤로 지워지니까 맨 앞 맨 뒤 남겠지만 맨 뒤는 어차피 0으로 봐도 전혀 지장이 없어서 답은 그냥 6분의 1이다. 그렇죠? 이건 지금 테스트 1번하고 똑같습니다. 이 뒷부분은. 그래서 그냥 대충 날림으로 좀 갔어요. 참고로 수열의 합이 나왔다.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를 이용해서 뽑아낼 수 있다.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좀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거 했었나? 그쵸? Sn 빼기 Sn-1. 지난번에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 항의 개수 절반, 이렇게 나오니까, 그쵸? A 플러스 n-1d. 그쵸? 이게 초항과 마지막 항. 항계수 절반인데, 얘가 어차피 A 플러스 n-1d라서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이거를 전개해놓고 내림차순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2분의 dn의 n제곱, 그 다음에 2a-d. 자,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써본다면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반드시 등차 수열합은 2차 함수 형태를 띱니다. 2차 함수 형태를 띄고 상수항이 없어요. 특히나 2차항에서는 공차 절반이에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듣고 흘려요. 만약에 좀 헷갈리면 흘려요. 시그마는 인티그랄과 같은 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1차였던 dn 플러스 a-d. 그렇죠? 이게 지금 등차 수열 그냥 내림차순으로 쓴 거예요. a 플러스 n-1d를. 그러니까 SN 같은 경우는 얘 부정적분하고 똑같아요. 괜찮나요? 시그마는 함수에서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1차 함수에서 적분할 때랑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수항은 안 맞아 떨어져요. 왜?
자연수와 실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애와 이산적인 애들의 차이, 그 미세한 차이를 적분과 똑같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근데 대세는 똑같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띱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 만약에 SN이 4n제곱 플러스 7n 뭐 나왔다. 그럼 등차수열의 합이죠. 뒤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러면 SN 빼기 SN-1을 안 하고도 바로 보여요. 왜냐면 공차 절반이 지금 4잖아요. 그럼 공차는 그냥 8인 거예요. 그러면 상수항을 어떻게 구하냐? 1 집어넣으면 11이죠? 그럼 얘도 1 집어넣어서 11 나오게 그냥 3만 더 더해주면 끝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SN 빼기 SN-1을 해도 되는데 시간 줄이려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단점이 가끔 문제 중에서 초항이 성립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S0가 0이 아닌 애들. 이런 거는 쓰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빼고 8n 플러스 3 단 2항부터 초항은 1 집어넣은 거 111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실수가 좀 나올 여지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시간은 확실히 짧은데,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써도 됩니다. 자신 있으면. 근데 자신 없으면 그냥 SN 빼기 SN-라고 무조건 2항부터 이러면 절대 실수는 안 나요. 수능 끝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게 있어요. 등비 수열도 우리가 AN이 AR의 n-1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는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어차피 n제곱 있는 거 밑, n제곱 있는 거 밑, 이게 공비인데 공비가 둘이 어때요? 무조건 똑같아요. 나중에 지수함수 미분해보면 알겠지만 지수함수는 미분하면 그대로 나와요. 지수함수들은 미분해보면 똑같아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지? 그렇죠? 똑같이 S0는 빵 나옵니다. S0는 빵 나와요. 그게 1항부터 성립하는 애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SN이 3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얘도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거야. 그럼 일단 공비는 3인 거야. 괜찮죠? 그럼 AN은? 몰라. 공비가 3이겠지. 그럼 이제 초항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초항은 1 집어넣으면 되죠? 2 나오죠? 2만 써주면 된다는 거야. 괜찮죠? 이게 지금 간단해서 이게 바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SN이 무슨 3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AN 같은 경우도 똑같이 3분의 1의 n-1제곱. 어차피 S0는 또 빵이니까 공비 3분의 1로 잡고 초항은 1 집어넣으면은 1 빼기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만 더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잠깐만, 이러면 맞나? 맞네요. 음수 맞잖아. 이거 음수 맞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빨리 뽑아낼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 좀 꼼수 같은 거니까 너무 메이저로 쓰지는 말고요. 자신 있으면 메이저로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자주 쓰는 방법이라서 그래요. 나는 거의 등차 등비가 많으니까. 자, 그러면은 237번 요거 하나만 직접 풀고 잠깐 쉬었다가 가볼게요. 미안해. 요거까지만 하나 빨리 풀어볼게요. 좀 이해 잘 될까? SN이 3은 음성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왜 AN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놓쳐. 그래? 일단 AN은 등비수열이라고 했을 때 AR n-1제곱이잖아요. 저 등비수열합 SN 보면은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둘 다 지수식에서의 빛을 보면 둘 다 R이죠. 그래서 무조건 공비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N 같은 경우는 쟤도 지수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합일 텐데
S0가 0이라서 쟤는 1항부터 더한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쟤는 등비수열이 일반항일 텐데 그럼 당연히 공비가 3이지 않겠냐. 그래서 A 곱하기 3의 n-1 해주고 A는 그냥 1 집어넣어서 구한 거야. 괜찮지? 응. 어우, 빠르다. 아니고 3이 맞네. 내가 착각했네. 미안. 근데 처음엔 3이지. 1 집으면. 그치. 그치, 공비는 4분의 3 맞죠. 근데 얘는 2항씩 건너뛰지. 응. 오늘 답이 이게 아니? 아, 맞네.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지금 초항이 4고 4가 아닌데 초항이 3 나와야 되는데 초항이 3 맞지? 1 집어넣으면 되니까 공비는 4분의 3이죠. 근데 얘는 2항씩 건너뛰니까 초항은 3이고 공비가 4분의 3이죠. 16분의 9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1 16분의 9분의 초항 3. 괜찮아. 자, 그래서 지금 237번은 Sn 자체가 12 곱하기 1 마이너스 4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Sn 빼기 Sn-1로 1항을 구해줘도 됩니다. 그죠? 일단 그걸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Sn-1은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뺐을 때 나온 AN. 그럼 어차피 12, 12는 서로 지워질 거예요. 12, 12는 지워질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2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12 곱하기 4분의 3의 n-1제곱 이렇게 나가니까 얘는 12 곱하기 4분의 3의 n-1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플러스 1로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4분의 1 곱하기 12라서 3 곱하기 4분의 3의 n-1제곱이에요. AN이. 원래 얘는 2항부터입니다. 그러면은 초항은 어떻게 돼요? 초항은 1 집어넣으니까 1 빼기 4분의 3. 4분의 1에다가 11 쓰니까 3이죠. 그럼 문제 없네요. 그렇죠? 초항부터 성립하는데 문제 없어요. 따라서 AN은 항상 3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원래 풀이 방법이 되는 거죠. 다만 얘가 1항부터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S0를 구해보면 돼요. S0는 12 곱하기 1 빼기 4분의 3의
0제곱. 0 나오는 게 맞죠? 왜 S0로 판단할 수 있냐면 이쪽에서 한번 좀 볼게요. 왜 S0로 빠른 판단이 가능하냐? 얘랑 얘가 1 집어넣었을 때 똑같으면은 얘를 1부터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습니다. n에 1. S1 빼기 S0가 A1이에요. 이걸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 S0가 정의가 안 되는 애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1항부터 0항까지 합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얘랑 똑같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랑 똑같으려면 얘만 빵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게 0일 때 1항부터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S0로 빠른 판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얘도 S0 가지고 보면은 뭐야 그럼 뭐 1항부터 등비수열이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겠으면 일일이 다 들어가 주면 되고요. 자, 만약에 조금 더 빠르게 풀고 싶다. 그럼 방금 얘기한 거 그대로예요. 얘는 딱 보면은 무조건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렇죠? 일단 형태 자체가. 그럼 일반항은 일단 무조건 공비가 4분의 3이에요. 그럼 공비가 4분의 3이니까 초항만 구해주면 돼요. 초항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아까 3이라 그랬잖아요. 3이죠? 괜찮죠?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항, 3항, 5항 그렇죠? 일부러 식을 다 만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초항은 3이고요. 공비는 16분의 9예요. 1-r분의 초항으로 들어가주면 되니까 7분의 48. 오케이. 자, 미안.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아유, 너무 오래 했다. 힘들겠다. 미안. 55분까지만 잠깐 쉴게요.